여느 아침처럼 햇살이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스치고 있죠. 60이 넘은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킨 뒤 손주 사진이 배경으로 떠있는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오늘도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볼 생각에 볼이 살짝 상기되었어요. 딸이 멀리서 보내준 손주의 첫 양치질 영상을 10번 넘게 돌려보던 터라 화면 속 귀여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밝은 소리와 함께 손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영숙은 양손으로 휴대폰을 꼭 잡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죠. 손주는 조그만 손바닥을 흔들며 할머니를 부르는데 그 청아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퍼집니다. 영숙은 우리 강아지 오늘도 잘 지냈나요? 하고 쩌렁쩌렁 묻습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손주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포즈와 표정이 재미있어서 연거푸 캡처를 누르죠. 그 사이 딸은 업무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이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보였는지 따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를 마친 뒤 영숙은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앨범을 둘러봅니다. 일주일 전부터 저장된 영상과 사진이 20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오늘 하루 동안 찍힌 것이라며 혼잣말을 뱉고 웃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얼마인지, WI-파이란 무엇인지, 또 셀룰러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단지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뜨는 LTE 문구가 예쁠 때도 있고 가끔 3G로 내려가면 속도가 느려져 답답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나날이 커지는 사진과 영상의 양은 영숙에게 자랑거리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한폭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그 폭탄이 실뭉치처럼 고요히 품속에 안겨 있지만 말이죠. 저녁 무렵 TV 뉴스에서 통신요금 인상 이야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영숙은 흘깃 보고 나는 어차피 약정이라 상관없겠지요 하고 말합니다. 옆에서 신문을 읽던 남편 준호는 이번엔 데이터 요금도 오른다더라 하고 슬쩍 덧붙이지만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웃음으로 넘깁니다. 저녁상에 앉아서도 손주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휴대폰을 곁에 두는데 식사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사진첩을 열어 마이너스 보게 되네요. 준호는 밥 먹을 땐 잠시 쉬어요 하고 넌지시 권하지만 영숙은 곧 꺼요. 곧 하고 대답합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살짝 걱정되기도 한 준호는 작게 한숨을 내쉬죠.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 놓인 공유기 표시등이 은은히 반짝입니다. 영숙은 그 작은 불빛이 단지 전원 표시라고만 생각합니다. WI-파이 신호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준호뿐인데 그는 아직 별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영숙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손주 영상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때마다 고화질 데이터가 조용히 소진되고 있음을 그녀는 느끼지 못합니다. 화면 속 웃는 손주를 보며 할머니가 빨리 갈게요 하고 속삭이는 순간 데이터 잔여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오늘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월말 저녁 현관 앞 우편함에서 영숙은 색깔부터 두터운 통신사 고지서를 조심스레 꺼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한 손에 들린 봉투가 묵직해 다소 긴장이 감돌죠. 거실 등을 켜고 식탁 위에 봉투를 펼쳐 놓은 영숙은 숫자를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합니다. 예상 금액보다 한참 위에 찍힌 30만 원 넘는 요금이 눈앞에서 꿈틀거리죠. 순간 혈압이 오르듯 귀가 뜨거워지는데 가족들에게 민망해서인지 소리를 지르지도 못합니다. 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쉽니다. 손주와 나눴던 기쁨의 영상통화, 웃으며 캡처를 누르던
손가락 움직임이 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온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택배 기사처럼 제때 도착한 준호는 아내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영숙은 괜찮다며 얼버무리지만 손에 든 고지서를 숨기지 못합니다. 준호는 그래도 같이 해결하자고 권하죠. 그러나 영숙 마음속에는 자존심 어린 결심이 싹틉니다. 내가 스마트폰도 못 다루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요. 딸에게 혹은 손주 앞에서 무지한 엄마, 할머니로 비칠까 두려운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영숙은 밤새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데이터, 와이파이, 셀룰러 용어가 뒤엉켜 머리가 어질어질하지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이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동네 문화센터 안내 데스크 앞에 섭니다. 스마트폰 기초교실 신청서를 받아들며 담담히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데스크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신청서를 건네고 영숙은 거기에 또박또박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펜 끝이 사각거리며 화면보다 느린 속도로 결심을 기록하죠. 돌아오는 길 봄 햇살에 띠용 올라온 미세먼지 알람이 휴대폰에 뜹니다. 영숙은 알림창을 보며 이 기능도 요금을 올리는 건 아닐까 잠시 걱정하다가 배워야 할 목록에 알림 설정이라고 적어 넣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선 딸이 회식 사진을 공유하고 손주는 목욕 시간이라며 거품 가득한 사진을 올립니다. 영숙은 여느 때처럼 반가운 마음에 답글을 달다가 문득 손가락을 멈춥니다. 오늘부터는 데이터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대신 와이파이 표시가 켜진 집 공유기 근처로 살포시 다가가서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준호는 그런 영숙을 보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오래전에 설치해둔 공유기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넵니다. 영숙은 고마워하면서도 이번에는 스스로 해낼 거라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요금 폭탄을 막을 주체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영숙의 다이어리에 작은 계획들이 늘어납니다. 데이터 위젯 설치, 영상 화질 낮추기, 무료 와이파이 구역 정리 같은 항목들이 빼곡히 적히죠. 달빛이 한가득 창문에 내려앉은 새벽, 영숙은 고지서를 다시 펼쳐듭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변했습니다. 무지에서 시작된 고지서 공포를 지식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뜨겁게 피어오릅니다. 새로 구입한 작은 노란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껴 써야 해요. 와이파이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요금 폭탄을 맞지 말아야 해요. 문화센터 스마트폰 교실이 열리는 월요일 아침, 창밖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복도 창호를 스칩니다. 영숙은 지각할까 서둘러 숨을 고르며 교실 문을 엽니다. 드넓은 강의실엔 또래 수강생 15명이 빽빽이 앉아있고 흰 셔츠에 헤드셋을 낀 강사 현우가 화면 가득 PPT를 띄워놓고 있죠. 화면 첫 장에는 셀룰러 데이터와 와이파이의 구조라는 굵은 글씨가 번쩍입니다. 현우는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이어폰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데이터 패킷, 주파수 대역, SSID와 암호화 방식 같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쏟아지자 수강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굳습니다. 영숙도 서둘러 필기 준비를 하는데 손에 쥔 볼펜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설명을 놓칠세라 슬라이드 넘기는 속도를 따라잡으려 애쓰지만 따라 적은 필기에는 낯선 용어가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죠. 강의 중반에 현우는 통신사 로고가 가득한 표를 가리키며 요금제별 데이터 한도와 속도 제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영숙은 자신의 요금제가 표 속 어디에 위치하는지 감을 잡지 못해
눈동자가 바쁘게 흔들려요. 옆자리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난 무제한이야. 걱정 없어 하고 자랑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현우는 곧바로 조건부 무제한의 숨은 제한을 지적하죠. 그 순간 미선의 미소가 굳고 좌중에 묘한 긴장감이 퍼집니다. 영숙은 자신의 상황과 겹쳐 보이는 미선의 표정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강의가 끝날 즈음 현우는 손짓으로 휴식 시간을 알립니다. 자료실 한쪽에 설치된 공유기 모형 옆으로 수강생들이 몰려가 직접 접속 실습을 해봅니다.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손에 든 채 노년의 손가락들은 화면을 서툴게 눌러요. 연결 성공 알림이 뜨는 사람보다 오류창이 뜨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선은 왜 자꾸 틀렸다고 나오죠 하며 조급해하고 영숙 또한 화면에 깜빡이는 느낌표 아이콘에 당황합니다. 현우가 일일이 보조하려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 설명이 산만해지죠. 여기저기서 화면 캡처 요청과 재부팅 권유가 교차하며 교실이 작은 콜센터처럼 소란스럽습니다. 점심시간 영숙은 교실 옆 카페에 잠시 들렀다가 또다시 공공 와이파이 팝업을 마주합니다. 스캔 목록이 빽빽하게 뜨는 화면 앞에서 그는 어느 신호를 눌러야 안전한지 머뭇거려요. 방금 강의에서 들은 잠금 표시 없는 와이파이는 위험이라는 말이 기억나지만 손끝이 허공을 맴돕니다. 옆 테이블 젊은 직장인이 휴대폰을 휙휙 눌러 접속을 마치는 모습이 부럽게 보이죠. 결국 영숙은 데이터를 켜지 못하고 커피만 홀짝이다 허탈하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오후 강의에선 데이터 사용량 위젯 설치 실습이 이어집니다. 영숙은 강사 지시에 따라 앱 스토어를 열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는데 진행률 막대가 느리게 움직입니다. 같은 순간 누군가의 폰에서 업데이트 알림이 잇따라 터지고 네트워크가 불안해 교실이 작은 전자음으로 가득 찹니다. 땀방울이 손바닥에 맺히는 걸 느끼며 영숙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해 못했다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라도 한 번 더 묻고 헤매더라도 끝까지 설정을 마칠 때까지 버텨야겠어요. 수업이 끝나자 이미 늦은 오후 복도 창문엔 노을이 물듭니다. 수강생들은 각자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 내일을 기약하며 교실을 빠져나옵니다. 영숙도 노트북 가방처럼 부풀어 오른 큰 가방 속에 교재와 필기장을 넣고 하늘빛이 자주색으로 변하는 창을 바라봅니다. 정보의 홍수 앞에 잠시 휩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득 손주 목소리가 떠오르며 오늘 배운 설정이 성공하면 영상통화가 더욱 부드러워질 거라는 기대가 마음을 데웁니다. 영숙은 어둑해진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밤 거실은 조용했지만 영숙 마음은 소풍 전날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낮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다고 다짐한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태블릿과 스마트폰, 필기장을 가지런히 펼쳐 두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위해 전등을 한 단계 조도 낮춘 뒤 멀찍이서 신문을 읽으며 은근한 응원을 보내고 있었죠. 영숙은 공유기 측면의 작은 리셋 버튼을 눌러 깜빡이는 불빛을 확인하고 노트에 적힌 SSID 비밀번호 연결 순서 메모를 따라 태블릿 설정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릴까 봐 두 손을 맞잡아 심호흡을 하고 드디어 WI-5 목록 중 집 이름을 찾아 터치했지요. 접속이 실패로 돌아갈까 걱정하던 찰나 화면 상단에 체크 표시가 반짝이며 연결 성공 메시지가 떴습니다. 순간 영숙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은 태블릿 화면보다 밝았고 로딩 아이콘을 덮을 만큼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옆자리 준호도 신문 위로 시선을 들어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두어 번 손뼉을 맞대며 아내의 성취를 기뻐했는데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박수에 화답했죠. 둘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제, 데이터 사용량 위젯 설치가 남았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켜고 앱 스토어를 열었어요. 낮 수업에서 인터넷이 느려 끊긴 기억이 떠올라 긴장했지만 이번엔 zip wi-fi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운로드 진행률 막대는 막힘없이 100%에 도달했고 위젯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홈 화면 한켠에 작은 그래프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사용량이 0MB부터 차곡차곡 채워질 빈 공간이었지만 그곳엔 동시에 영숙의 새 결심도 서려 있었지요. 남은 데이터를 숫자로 확인하면서 통신비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위젯을 길게 눌러 화면 상단으로 옮기는 동안 스피커에서 손주 알림음이 또르르 울렸습니다. 딸이 보내온 작은 동영상이었어요. 영숙은 이참에 태블릿에서 wi-fi로 재생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선명한 화질로 손주가 양치컵을 들고 노래하는 장면이 흘러나왔는데 끊김 하나 없이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영숙은 마치 영화관 관객처럼 숨을 죽이고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어플레이가 끝나자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이제 영상통화를 해도 요금 폭탄이 두렵지 않겠습니다. 이 느낌은 그가 오랫동안 갈구했던 작은 자유였죠.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데이터 걱정 없이 영상이 잘 나오는지요? 영숙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예전보다 한층 깊은 신뢰가 자리했습니다. 혼자 배우겠다고 고집했던 영숙이지만 응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성공의 순간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같은 에너지를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지만 영숙은 피곤함보다 설렘이 앞섰어요. 다이어리 새 페이지에 굵은 펜으로 적습니다. 오늘의 성과. zip wi-fi 연결 성공. 데이터 위젯 설치 완료. 영상통화 품질 확인. 옆에 별표를 그리고 밑줄까지 그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전원을 끄며 손주 얼굴을 떠올렸는데 화면이 어둡게 바뀌어도 마음속 선명한 미소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영숙은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밤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미는 가운데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음악 채널을 틀었습니다. 와이파이 아이콘이 안정적으로 고정된 화면을 바라보며 마치 삶의 한 챕터가 넘어간 것 같은 충만함을 맛보았지요. 그리고 영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이제는 겁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다음 걸음을 인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봄비가 그친 이튿날 아침, 영숙은 문화센터 동기들과 인근 카페에서 복습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카페 입구 유리문을 열자 막 내린 비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코끝에 스쳤고 창가 자리엔 이미 미선과 철수가 노트북을 펴두고 있었어요. 영숙도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먼저 와이파이 목록을 열었습니다. 전날 성공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졌지만 화면에 뜬 신호 이름은 10여 개였고 그중 자물쇠 표시 없는 SSID가 유난히 강하게 깜빡이었습니다. 강의에서 들은 대로라면 잠금 없는 신호는 위험하다 했으나 카페 직원이 공공 와이파이를 안내했다는 생각이 스쳐갔죠. 결국 그는 가장 강한 FRECAFEWIFI를 눌렀습니다. 접속 직후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리며 무료 이용권 발급 팝업이 떴습니다. 보기엔 평범한 이벤트 페이지 같았으나 영문 주소와 화려한 배너가 어딘가 이질적이었어요.
미선은 태블릿 너머로 힐끔 보더니 자신도 같은 창이 떴다며 이메일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불안했지만 뒤처질까 주춤하다가 마침내 화면 하단에 작은 회색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긴 약관이었죠. 손끝이 차갑게 굳었고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경쾌한 팝송도 갑자기 멀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눈을 들어 미선에게 기다려달라고 손짓하고 설정 화면으로 돌아가 WI- 파일을 끊었습니다. 잠시 뒤 미선의 태블릿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업데이트 알림이 연달아 뜨기 시작했어요. 화면엔 불길한 문장이 번쩍였는데 악성 앱 설치 의심 알림이었습니다. 미선은 당황해 손을 떨며 영숙을 불렀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소란스러운 알림음에 시선이 쏠렸고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죠.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딸에게 연락하는 대신 IT 회사에 다니는 아들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평소 가상사설망, 즉 VPN 앱을 사용하라고 강조했지만 정확한 설치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영숙은 미선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신음이 3차례 울린 뒤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고 민수는 놀라지 말라며 단계별 해결책을 안내했어요. 우선 기기 설정에서 안전모드 재부팅으로 악성 앱 실행을 막고 신뢰할 수 있는 앱스토어에서 VPN을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 트래픽을 암호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숙은 그 설명을 또박또박 받아 적고 미선에게 전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기기를 번갈아 살피며 차분히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카페 조명 아래 떨리던 손가락은 점차 안정되었고 결국 악성 앱 탐지 결과가 위험 없음으로 바뀌는 순간 숨겨놓았던 긴장이 눈물로 번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사정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두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자리로 돌아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영숙은 짧게 상황을 설명하며 공공무선망의 허점을 간략히 알려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사람은 태블릿을 둥글게 모아 VPN 연결 상태를 확인했어요. 신호 옆 자물쇠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 작은 위기는 정보 부족보다 경계심 부족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서자 비구름이 거친 하늘이 투명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무료라는 말에 쉽게 안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 위젯이 알림을 띄웠습니다. 오늘 데이터 사용량 3MB, WI-파이 사용량 200MB입니다. 숫자는 작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신중함과 학습이 만들어낸 새로운 안전지대였으니까요. 영숙은 이 경험을 곧 문화센터 친구들에게도 자세히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조언이 또 다른 요금 폭탄이나 보안 위기를 막아줄 든든한 우산이 될 테니까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영숙은 태블릿 케이스를 열고 다이어리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교훈. 공공 와이파이는 반드시 자물쇠 확인. VPN 앱으로 보안 강화. 의심스러운 팝업은 즉시 종료. 그는 항목 옆에 작은 체크박스를 그리고 굵은 펜으로 모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위기는 성장의 토양입니다. 배우고 지키면 안전합니다. 손끝에 남은 펜 잉크가 가늘게 번지며 문장이 완성되자 영숙은 깊고 고요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오후에 겪은 공포가 컸지만 새로운 지혜가 큰 보상을 안겨주었다고 믿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영숙과 준호는 오랜만에 교회 벚꽃 축제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차 안 사람들 틈새로 들리는 지직거림과 커피 향이 뒤섞여 설렘을 북돋웠죠. 영숙은 전날 밤 미리 다운로드해둔 오프라인 지도를 확인하며 데이터 절약 계획표를 다이어리에 다시 점검했습니다. 출발 전 WI-5 자동 꺼짐 스케줄도 새벽 5시로 맞춰 두었으니 이동 중에는 셀룰러 데이터를 잠시 켜 두어도 안전하다고 자신했어요. 기차가 터널로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어둑해졌고 객실 WI-5 신호가 툭툭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주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들어왔어요. 영숙은 망설였지만 손주 목소리가 보고 싶다는 준호의 한마디에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손주는 새로 산 꽃무늬 원피스를 자랑하며 빙글빙글 돌았고 달콤한 웃음이 객실 전체를 밝혔죠.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위젯이 빨간색으로 전멸하며 잔여량 급감을 알렸습니다. 설정해둔 셀룰러 OFF 스케줄은 이미 지나갔는데 여전히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끊겼을 때쯤 영숙은 남은 데이터가 불과 20MB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살펴보니 새벽 5시가 아닌 5시 오후로 스케줄을 잘못 입력한 데다 기차 내부 보조 중계기 때문에 예상보다 용량이 더 빨리 소모된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귀까지 달아오르며 실패감이 밀려왔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기차가 다음 정차역에 멈출 때까지 잠시 전원을 끄자고 제안했지만 이미 위험 수위에 근접한 데이터를 보며 영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차역에서 내린 부부는 벚꽃길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타기 전 잠깐 공원 입구 의자에 앉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았으나 마음은 먹구름이었죠. 영숙은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또 요금 폭탄이면 어떡하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자고 다독였어요. 영숙은 숨을 고르고 휴대폰 설정을 열었습니다. 데이터 세이버 모드를 즉시 켜고 영상통화 앱의 백그라운드 사용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배웠던 임시조치, 즉 사용량, 상한선, 초과시, 자동 차단 항목을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동 중 이어질 QR 결제와 교통카드 충전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영숙은 고민 끝에 버스 탑승 전 관광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보안 WI-5 포켓 라우터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전 문화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암호화된 임시 라우터를 건네며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했죠. 영숙은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VPN과 이중 암호 방식이 적용된 기기라는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기를 켜고 휴대폰을 연결하자 드디어 자물쇠 아이콘이 초록빛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벚꽃잎이 소나기처럼 흩날렸습니다. 영숙은 데이터 위젯을 다시 확인했어요.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곧 초록색으로 바뀌며 추가 사용량 없음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서늘한 감정이 동시에 쏟아올랐습니다. 위기를 극복했다는 안도, 그리고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겸손이 뒤섞였죠. 준호는 벚꽃나무 그림자를 배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셀카를 찍자고 했습니다. 영숙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포켓 라우터 덕분에 사진 업로드도 걱정 없었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했을 때 악기를 든 지역 고교 밴드가 행진곡을 연주하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꽃비가 흩날리는 길목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마음속 먹구름이 걷히며 벚꽃과 함께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한 구석에 적을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배운 지식은 나를 지켜줍니다. 그 문장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영숙의 반짝이는 눈동자에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저녁 무렵 축제를 마친 부부가 귀가 열차에 오르자 창밖 하늘은 서서히 코발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객실 조도가 낮아지자 영숙의 휴대폰도 조용히 절전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위젯에는 오늘 데이터 총 사용량 250MB, 요금 초과 없음이라고 표시됐죠. 영숙은 가만히 미소 지으며 손주에게 사진을 보내고 싶었지만 이번엔 집에 도착한 뒤 WI-파이로 보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란히 앉은 두 손을 가볍게 맞잡았습니다. 벚꽃 축제를 다녀온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영숙은 문화센터 강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환한 봄볕이 창을 두드리고 칠판 앞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는 강사 현우가 보였죠. 오늘 수업은 특별 발표 시간입니다. 수강생마다 자신이 마련한 통신비 절약 꿀팁을 공유하기로 했는데 영숙은 지난주 밤새워 만든 카드 뉴스를 준비해 두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세련된 파스텔 배경 위에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습니다. 데이터 절약 3단계. 화면을 본 동기들은 기대에 섞인 눈빛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발표 차례가 오자 영숙은 단상에 올라 또렷한 목소리로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잔여량 위젯을 매일 확인해요. 둘째, 공공 와이파이를 쓸 때 VPN을 반드시 켜요. 셋째, 월말에는 데이터 자동 차단 알림을 설정해요. 세 문장은 모두 존댓말로 마무리되어 동기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화면 전환마다 손주 사진이 작은 스티커처럼 나타나 유쾌한 웃음을 자아냈고 그 뒤로는 사용법을 캡처한 실습 단계가 이어졌습니다. 미선과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따라했고 현우도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청중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영숙은 숨을 고르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위기는 성장의 토양이에요. 그 문장 아래에는 벚꽃나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지키면 추억도 지켜집니다. 발표를 마친 순간 강의실엔 박수가 터졌고 미선은 눈가를 훔치며 멋진 발표였다고 속삭였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현했지만 뺨은 스스로도 느낄 만큼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몇 달 전 데이터와 와이파이 차이조차 몰랐던 자신이 떠올랐죠.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배움은 누적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현우는 특별 과제로 동기 4명을 한 팀으로 묶어 시니어 디지털 서포터즈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상담 부스를 열어 데이터 절감과 보안 설정을 도와주는 봉사 프로그램이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미선과 철수가 함께 하겠다고 손을 잡자 자신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준호도 집에서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힘껏 응원했죠. 영숙 삶의 무대가 거실을 넘어 동네 광장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도서관 앞마당에 작은 텐트와 접이식 책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궁금증 해결 부스라는 현수막 아래 영숙과 팀원들은 노트북과 포켓, 라우터, 안내용 카드 뉴스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첫 손님은 손수레를 끌고 온 70대 어르신이었는데 아들이 해외 출장 중이라 데이터 리필 방법을 몰라 난감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숙은 환하게 인사하고 새로 배운 지식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와이파이는 무료지만 안전이 중요해요. 데이터 상한선이 넘으면 요금 폭탄이 올 수 있어요. 설명은 친절했고 어르신은 감동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스 운영이 2시간째에 접어들자 줄이 길어졌습니다. 영숙은 메모장에서 상담 이력을 정리하며 위젯 설치와 VPN 사용률이 올라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현장을 만들고 있었죠.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책상 위로 내려와 태블릿 화면에 빗무리를 만들면서 영숙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전환되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힘으로 흐르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해질녘 정리 시간에 맞춰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켓 라우터에 자동 연결된 상태였고 데이터 위젯도 안전 영역을 표시하고 있었죠. 화면 속 손주는 할머니 멋지다고 오늘도 피켓 들고 있었냐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데이터는 아주 안전했어요. 통화 끝에 손주는 화면을 통해 하트를 보냈고 도서관 앞 광장은 주황빛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확신했어요. 요금 폭탄을 두려워하던 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통신비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그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리된 책상 위에 남은 것은 누군가 붙이고 간 포스트잇 한 장이었습니다. 보라색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오늘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은 그 쪽지를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데이터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심이 담긴 그 다짐은 어느새 쪽지처럼 가볍지만 단단한 약속이 되어 가슴에 자리했습니다. 달력이 다시 첫 장을 넘겼을 때 영숙은 우편함에 도착한 통신사 고지서를 들고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벚꽃 축제 이후로 한 달 동안 데이터 위젯을 날마다 확인했고 공공무선망에 접속할 땐 반드시 가상사설망을 켰으며 월말엔 자동 차단 알림도 설정했죠. 고지서 봉투는 이전만큼 두껍지 않았고 손끝에 전해지는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명을 밝힌 뒤 봉투를 뜯자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요금이었고 글자 하나하나가 영숙에게 박수를 쳐주는 듯 했어요. 그 순간 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뺨에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탁 위 영숙은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준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금액을 확인하더니 눈이 둥그레졌고 식사 준비를 돕던 딸 또한 환한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손주는 고지서가 무엇인지 아직 몰랐지만 할머니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 웃었죠.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엔 양배추 무침 냄새가 은근히 퍼졌고 접시 사이로 흐르던 따뜻한 공기가 모두의 마음을 감싸 주었습니다. 영숙은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울수록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감이 모여 통신비도 줄었습니다. 말끝마다 존댓말이 묻어나와 그간의 성장과 겸손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손주는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자며 태블릿을 들고 거실 쿠션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영숙은 자연스럽게 공유기 옆으로 다가가 와이파이 자물쇠 아이콘을 확인했고 데이터 위젯도 녹색을 유지 중이었죠. 손주는 태블릿 화면을 향해 하트 모양 손가락을 만들었고 영숙은 웃으며 같은 동작으로 답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끊김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숫자와 아이콘의 의미가 이제는 영숙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었어요. 그 작은 아이콘이 거실 조명처럼 환하게 빛났고 손주 얼굴을 더욱 또렷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밤이 깊자 영숙은 문화센터 서포터즈 활동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도움을 받은 이들의 감사 인사는 여전히 생생했고
보라색 포스트잇 메시지는 다이어리 첫 장에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지서를 덮으며 그는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면 추억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나누면 또 다른 미소가 피어납니다. 글자를 마침표로 맺는 순간 잉크가 종이에 살포시 스며들었고 그 울림이 가슴까지 퍼져 잔잔한 물결이 되었어요. 창밖 어둠을 가로지르며 버스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붉은 미등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영숙은 이제 그 어떤 낯선 도시에서도 데이터 걱정 없이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공공무선망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았고 셀룰러 자동 차단을 설정하는 손길도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기술이 삶을 바꾸고 배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꿔보세요. 배우면 지갑도 안전도 웃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서 조명을 끄려던 찰나 휴대폰 알림이 반짝이며 월간 데이터 사용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살며시 미소 짓고 알림창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예상한 내용, 사용량이 안정 범위라는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는 전원을 끄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손주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머릿속엔 핑크빛 벚꽃과 초록 와이파이 아이콘이 겹쳐졌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데이터는 안전했고 추억은 밝게 저장되었습니다. 내일도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